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세자의 후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도세자 잘 아시죠? 그리고 그 후손하면 정조가 있으니까 정조로부터 또 그 뒤에 순조, 헌종, 왕통이 이어지니까 당연히 그 사도세 후손들이 잘 계승이 됐겠거니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정조와는 다른 그런데 형제들이, 이복 형제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사건에 휘말리면서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되고, 그들의 후손들의 삶 또한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가 또 그 뒤에 또 대통을 잇게 되는 또 그러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사도세자의 이제 후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영조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요. 영조는 정비가 둘이 있었습니다. 왕후 서씨가 있었고, 정순왕후 김씨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정비 사이에서는 자손을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궁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정빈 이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효장세자입니다. 그런데 효장세자는 1719년 숙종 45년에 태어나 1728년 영조 4년, 즉 우리 나이로 만 10살 정도를 살고 아주 요절을 하게 되죠. 1725년 한 6살쯤에, 7살이죠 우리 나이로는, 영조가 즉위하고 영조 원년에 왕세자로 책봉이 돼요. 그런데 3년 만에 요절을 하면서 결국은 그 영조의 왕위를 계승을 못하게 되죠. 이 효장세자는 나중에 이제 영조가 그 정조를 효장세자의 아들로 입적을 시킵니다. 원래는 이제 사도세자의, 이제 좀 이따 소개할 사도세자의 아들이지만, 사도세자가 이제 죄인으로 죽었기 때문에 정조의, 그러니까 법적인 부친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효장세자입니다. 나중에 정조가 즉위한 뒤에는 이제 진종으로 추승이 되는 그런 인물이죠. 그 다음이 이제 영빈 이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장헌세자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사도세자로 알려진 인물이죠. 1735년 영조 11년에 태어나서 1762년 영조 38년에 사망을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2살 때 1736년에 바로 세자로 책봉이 됩니다. 그리고 1749년에는 영조를 대리해서 대리청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 뒤에 영조와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이제 틈이 벌어지면서 좀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되죠. 그 과정에서는 이제 노론과 소론의 갈등, 당쟁 이런 것들이 이제 개입이 됐었고요. 그러면서 부자 간에 불신이 깊어진 것이 결국 사도세자가 비운에 가게 되는 그런 원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결국 이제 1762년 영조에 의해서 이제 쌀 뒤주에 갇혀서 사망을 하게 되죠. 사도세자가 죽은 뒤에 영조는 사후에 이제 그 사도라는 시호를 내리죠. 그러니까 뭐 생전에 사도세자로 불렸던 건 아닙니다. 생각할 사에 이제 슬퍼할 도자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세자가 일찍 죽은 것을 이제 영조가 후회한다, 그런 의미를 담은 그런 이제 그 시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나중에 이제 정작 사도세자의 아들이었던 정조는 이 시호를 되게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장헌세자라고 다른 시호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 장헌세자의 장자에서 따서 나중에 또 장조로 추승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세자는 뭐 장원세자, 사도세자, 뭐 장조 여러 가지 이름을 갖게 되죠. 다음으로 이제 사도세자의 아들들입니다. 영조의 맏아들이었던 효장세자는 뭐 10살에 죽었으니까, 요절을 했으니까 자식을 두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도세자는 3명의 빈과 이제 후궁에서 5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바로 이제 해빈, 세자빈이었죠. 해빈이었던 홍씨, 나중에 이제 해경궁으로 불려졌던 바로 그 인물이죠. 그 해빈 홍씨와의 사이에서 2 아들을 낳습니다. 큰 아들은 의소세손이라고 불렸는데요. 1750년에 태어나서 1752년, 즉 3살 때, 뭐 요절이라고 표현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일찍 영유아 사망 비슷한 거죠. 그렇게 되고요. 둘째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산 정조입니다. 1752년 형이었던 의소세손이 사망하던 해에 태어나서 1759년에 세손으로 책봉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1762년 정조에게는 이제 11살 정도 됐을 때죠. 비극적으로 죽으면서 결국 이제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아닌 큰아버지인 이제 효장세자의 후사로 이제 왕통을 잇는 형식을 잇게 됩니다. 1775년에는 세손의 신분으로서 영조를 대리해서 대리청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영조가 죽으면서 이듬해인 1776년에 25세의 나이로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즉위를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정빈이었던 이제 해빈 홍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그 2 아들, 그 중에 이제 정조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 외에 이제 아들들이 이제 오늘 이후에 다룰 그런 이제 존재들입니다. 양제라고 하는 신분이 있습니다. 이제 양제라는 것은 세자의 후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종이품인데요. 그 양제 임씨와의 사이에서 2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이 이제 은원군 이인이고 둘째 아들이 이제 은신군 이진입니다. 은원군은 이제 1754년에 태어나서 1801년까지 살았고요. 은신군은 이제 1755년에 태어나서 1771년까지 살았습니다. 은신군은 이제 형인 이제 은원군과 함께 제주도에 이제 귀향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일찍 17세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요 은원군, 은신군 2 형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자의 후궁이었던 수칙이라는 것도 이제 그 세자의 후궁의 명칭인데, 그러니까 양제와는 이제 급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한 종6품 정도 되는 박씨가 있습니다. 앞에 이제 양제 임씨는 나중에 이제 숙빈으로 추존이 되고요. 이 수칙 박씨는 나중에 이제 경빈으로 추존이 되는데, 그 사이에서 이제 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은전군 이찬입니다. 이찬도 이제 역시 은전군도 후사 없이 사망을 합니다. 결국 사도세자가 낳은 아들은 이제 해빈, 해경궁 홍씨와의 사이에서 2, 그 양제 임씨와의 사이에서 2, 수칙 박씨와의 사이에서 하나 해서 아들이 5였던 셈인데, 5 아들 중에 의소세손은 이제 일찍 3살 때 죽고, 정조를 제외한 다른 이복 형제인 이제 은원군, 은신군, 은정군 등, 그래서 우리가 다 은의 은자가 들어가서 삼은이라고 이제 흔히 부르는데, 이들은 모두 뭐 영모라든가 그런 다른 이유로 상당히 이제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 뒤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왕통과 연관이 되면서 직접적 또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은원군의 후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원군 이인. 은원군 이인은 1754년에 태어나서 1801년에 사망을 합니다. 10살 때
은원군이라는 이제 그 군호를 받습니다. 은원군에 책봉이 되는데 1771년에 영조 47년이죠. 상당히 이제 그 신분에 걸맞지 않게 뭐 물론 이제 세손은 아니지만 이제 왕의 손자니까 뭐 어느 정도 신분은 있었지만 그래도 각각 그 정해진 어떤 그런 격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하인을 상당히 많이 거느리고 또 그 남여라고 해서 그 당시 이제 그 가마가 있는데요. 의자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제 뚜껑이 없는 그 작은 가마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남여라는 것은 뭐 정부 관리 중에도 뭐 승지나 참의 등 정삼품 당상관 이상이 타는 것이 이제 가능했던 아직 이제 왕손의 어떤 이제 서손인 왕손의 신분으로서는 약간 좀 지나쳤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1771년이면 이들이 한 뭐 17살 정도 정도밖에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호화 생활을 했다라는 이유로 영조가 또 뭐 상당히 엄격했죠. 그래서 이 은원군과 동생인 은신군이 함께 그 관직 진출이 금지되는 그런 이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어떤 징계 처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는 과정에서 1786년에 이제 정조가 즉위한 뒤에 형이죠. 정조가 이제 즉위한 뒤에 이 홍구경이 영모 사건을 벌이게 되는데 그 홍구경의 영모와 관련됐던 인물이 바로 은원군의 아들인 상계군 이담이었어요. 그래서 이담이 독살, 뭐 음독해서 독을 마시고 죽게 되는데 이게 독살이라는 설도 있고 뭐 자살을 했다는 설도 있고 좀 분분합니다. 아무튼 아들인 상계군이 영모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은원군 입장에서 형이었던 정조 때 아들이 영모에 관련이 된 거니까 상당히 좀 민감한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사건 조사 과정에서 당연히 은원군은 굉장히 위기를 맞게 되지만 뭐 친동생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복 동생인 그 은원군을 죽일 수는 없다라는 정조의 배려로 인해서 강화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뭐 또 중간에 그 강화도에서 뭐 탈출을 했던 모양이에요. 은원군이. 그러다가 다시 붙잡힙니다. 이때도 이제 의견이 분분했지만 역시 이제 정조가 배려해서 다시 강화도에 갇히게 됩니다. 원래 그 왕권과 혈통적으로 가까운 사람일수록 늘 위험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그 주변에 영모의 어떤 그 분위기가 감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영모의 화근으로 계속 지목이 됐기 때문에 계속 생명의 위협을 살아있을 때도 받았던 인물이 바로 은원군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조가 그때마다 비유를 해서 무사했었죠. 그런데 이제 정조가 죽고 순조가 즉위하면서 1801년 순조 1년에 전주에서 신유박해라고 하는 우리 이제 그 역사 용어는 이제 신유사옥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천주교에 대한 이제 대탄압이 일어나는데 이 은원군의 아내 송씨 또 며느리 신씨 아까 이제 그 죽었던 상계군의 부인이죠. 그 며느리 신씨가 이제 아내 송씨와 함께 이 청나라에서 파견되었던 천주교 신부인 주문모 신부에게 영세받았다는 사실이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때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을 때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제 도주하다가 체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동안 정조가 살아있을 때는 이제 형의 도움으로 무사하다가 결국은 이제 아내 송씨, 며느리 신씨와 함께 은원군이 1801년에 사사됩니다. 사약을 받고 죽게 되죠. 이 은원군에게는 이제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요. 이 여산 송씨와의 사이에 큰아들 이제 상계군 이담은 이제 죽었다 그랬죠. 이담. 그리고 풍계군 이당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이제 확실하게 잡히는데 나머지 또 더 있었는지 그런 것들은 약간 좀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전주 이씨와의 사이에 전개군 이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광, 바로 전개군, 뭐 어디서 좀 들어봤던 이름이죠. 바로 이제 나중에 철종이 되는, 철종의 이제 아버지가 되는 인물이 바로 전개군 이광입니다. 나중에 이제 대원군으로 추승이 돼서 철종이 즉위한 뒤에 전개대원군 그렇게 불리죠. 이 은원군의 이제 큰아들이었던 이제 상계군 이담은 홍구경 영모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그 음독자살 또는 이제 그 뭐 독살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아들이었던 이제 풍계군 이당은 강화도로 이제 은원군 가족도 이제 강화도에서 이제 계속 오래 유배 생활을 했었죠. 강화도에서 이제 죄인의 아들로 지내면서 사실은 평민과 다름없는 그런 이제 신세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822년에 석방이 되는데 4년 있다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후에 풍계군으로 추봉이 되죠. 그러니까 풍계군은 뭐 살아있을 때 군호를 받았던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아들 없이 죽었던 숙부 은전군 이찬의 양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다른 이제 아들이었던 은원군의 아들이었던 전개군 이광은 영조에게는 이제 뭐 증손이 되는 셈이죠. 은원군의 아들이었고요. 이제 그 모친은 이제 전주이 씨입니다. 부모와 이제 형수의 죄로 역시 강화도에 이제 유배가 돼서 아주 빈농으로 굉장히 불우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개군은 살아있을 때는 뭐 거의 이제 굉장히 신세가 아주 몰락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들이 이제 이원경, 이경흥, 이원범 이렇게 이제 셋이 있었는데 역시 뭐 죄인의 아들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뭐 군호 그런 것들은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철종이 즉위하면서 추봉이 돼서 회평군, 뭐 영평군, 덕안군 그렇게 불리게 되죠. 회평군 이원경, 영평군 이경흥, 덕안군 이원범 이렇게 이제 아들 셋이 전개군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전개군이 1841년에 죽는데 전개군이 죽은 8년 뒤인 1849년에 헌종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서 철종이 바로 이제 그 막내 아들이었던 이제 덕안군 이원범이 철종으로 즉위를 하니까 전개대원군으로 이제 추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원군과 그 후손들은 아주 장기간 유배돼서 평민과 다름없이 살거나 아니면 뭐 영모에 연루돼서 일찍 죽거나 그런 이제 곡절들을 많이 겪습니다. 은원군 본인과 아내, 며느리는 유배지를 계속 전전하다가 결국 이제 신유 사옥으로 사사되고요. 은원군 맏아들인 상계군은 이제 영모로 뭐 일찍 이제 독살이 되고 둘째 풍계군은 유배 중에 사망을 하고 전계군은 굉장히 불우하게 살다가 사망을 하죠. 뭐 반전이라면 그 전계군의 아들, 막내 아들이 전계군이 죽은 뒤에 철종으로 즉위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은원군 말고 또 은전군 이찬이 있다 그랬죠. 은원군과 이제 그 배달은 그래서 그 사도세자와 이제 박씨 사이에서 나온 아들인데요. 이 이찬 같은 경우, 은전군 이찬 같은 경우는 이 박씨가 결국 남편이었던 사도세자에게 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은전군은 일찍부터 아비인 사도세자에게 원한을 품지 않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그런 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1776년에 정조가 즉위한 뒤에는 정조는 이제 사도세자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세자의 원한을 많이 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은전군이 정조 반대 세력들에게 이른바 택군의 대상이 됩니다. 택군은 이제 신하들이 임금을 택한다라는 의미죠. 대개 이제 반정이라든가 쿠데타를 일으킬 때, 영모를 일으킬 때 임금을 옹립하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는 이제 택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바로 이제 택군의 대상으로 많이 언급이 됐던 인물이 바로 이제 은전군입니다. 그래서 이 1777년에
정조 시해 사건이 일어나요. 시해 이제 미수 사건이죠. 그 사건에 연루됐던 이제 홍상범 등 여러 사람을 이제 공문하는 과정에서 은전군을 추대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정조는 여기 아주 상당히 경로를 하죠. 그래서 그 은정군에게 이제 자결을 명했는데, 그러니까 이 정조는 이 영모와 관련해서 그 은원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관대한 태도를 취했었음에 비해서 이제 이 은전군에 대해서는 바로 자결을 명하는 등 굉장히 이제 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은정군은 이제 반발하죠. 그래서 반발해서 자결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듬해인 1778년에 사사 역시 사약을 마시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후에는 이제 결국 은정군도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사후에는 이제 이복형이었던 그 은원군의 아들, 둘째 아들이었던 풍계군 이당을 양자로 해서 입적하는 형식으로 해서 후사를 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당도 이미 후사 없이 죽은 뒤였기 때문에 계통은 이당으로 이었지만 이당도 역시 또 양아들을 입적한 식으로, 즉 은정군 2차는 이제 양손자를 입적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후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사도세자가 아주 비명에 죽은 뒤에 정조를 제외한 은원군, 은전군 및 그 후손들도 전부 불우하게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은원군의 가계는 물론이고 은전군도 역시 영모에 연루되어 사망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반전은 은원군의 손자인 이제 이원범이 철종에 즉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이에 철종의 형이 연루된 그런 또 영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회평군 이원경 모반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